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대한민국은 첫 정상회담의 상대로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성과도 많았는데요. 서강대학교 왕선택 대우교수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난해 11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에 2달 만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다시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맞는 중국의 의전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모양새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의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공항 영접을 누가 나왔는가 이런 건데 일상적으로는 외교부 차관 정도가 나오는 것이 표준적이고요. 과거 우리 정상이 중국에 갔을 때 되게 그래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중국에서 과학기술부 장관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을 했다. 이런 부분에서 영접에 또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고요. 또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 것이 2달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국빈 방문은 표준이 3박 4일인데 3박 4일의 일정을 국빈 방문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정을 보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중국의 권력 서열 2위, 3위 되는 지도자들을 차례로 면담을 시키는 일정을 집어넣어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국빈 방문의 의미를 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 국빈 방문에서 또 보는 또 다른 의전의 문제는 3박 4일 중에서 하루는 지방 시차를 꼭 끼워 넣는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바로 그렇게 됐습니다. 샹하이로 간 거죠. 샹하이로 이동을 해서 샹하이 당서기와 식사를 하면서 서로 이제 전략적인 소통을 한 차례 했는데 상하이 당서기는 차세대 지도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중 간에 어떤 전략적 소통의 높은 수준을 보여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까요?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춘절을 지내기도 전에 국빈을 초청한 것. 이 또한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요. 그렇습니다. 12월 말부터 이제 중국말로 춘지에 우리는 이제 춘절이고 설날인 거죠, 우리말로는. 네. 그 사이에는 대개 중요한 외교 일정을 잡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국빈 방문 초청을 하는 것은 거의 없던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중국은 1월 달에 아프리카 외교를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하면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1월 4일 매우 새 벽두부터 우리 한국 대통령을 국빈 방문 초청한 것은 중국 외교에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짧은 기간에 국빈 방문 일정을 맞춘다는 게 어렵습니다. 국빈 방문이 그 등급으로 봤을 때 공식 방문보다 또 그 아래 실무 방문보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데 왜 이게 국빈 방문이 어려우냐 하면 단지 행정부, 대통령, 주석이 상대방 정상을 초청해서 대접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나서서 손님을 대접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중요한 요소들, 또 중요 지도자들, 각계 중요 지도자들에게 다 연락을 해서 오라고 하고 또 이제 손님한테 인사하라고 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주 불편합니다. 주도하는 쪽에서. 그런 것들을 다 1월 4일에 일정을 준비하고 또 실제로 실행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 이게 이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큰 환대를 받았던 이번 방중. 그렇다면 가장 큰 외교적 성과와 의미는 교수님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한중 관계에서 이번 정상회담, 그리고 지난 11월 1일에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 두 개가 이제 하나의 세트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정상회담의 의미는 지난 10년 가까이 냉각기로 표현됐던 한중 관계를 긍정적인 협력 관계로 전환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 전환을 시키는 노력에 대해서
두 정상이 의견을 교환을 하고 합의를 하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자 이런 정도까지 2달 만에 이런 상황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중 관계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기록될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근데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한중 최고 지도자 간의 개인적 신뢰, 또 소통, 협력 의지를 교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중국도 최고 지도자의 정책 결정이 다른 모든 것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대통령도 대통령의 영향력이 다른 나라보다도 상대적으로 센 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정상 간의 개인적인 신뢰, 또 연대감, 친밀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또 그것이 재확인되고 이런 게 필요했는데 이번에 그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주에서 처음 시작해서 이번에 이르러서 두 정상 간에는 개인적인 신뢰감이 분명히 견고하게 정착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칸 더 나아가서 정상 간의 신뢰와 협력이 장관급 전략적 소통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도 이번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것. 이것이 바로 이번 국빈 방문 일정에서 핵심적인 성과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한 성과에 기반해서 다양한 한중 간의 현안에서 일정 부분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중 관계의 회복을 위한 탄탄한 기초가 놓였다.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사안별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과의 오랜 논란이죠. 이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 양국이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양 권익이 상당히 실용적으로 챙겨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서해 구조물 문제는 한중 간의 과거 외교사 한 30여 년이 넘었는데 네. 비춰보면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런 주제가 한중 정상회담의 정식 의제로 논의가 되고 구체적인 브리핑 내용 중에도 포함이 되고 심지어 어떤 변화에 대한 입장도 발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한중 간의 외교 정상회담 차원에서의 어떤 대화와 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도의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일단 높이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해 구조물 문제는 그야말로 한중 간에 가장 이게 잘못 다뤄질 경우, 잘못 관리가 될 경우에 한중 간의 갈등과 마찰을 증폭시킬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가시적으로 폭발하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두 정상이 합의가 돼서 서해 구조물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협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일단 시진핑 주석이 우리가 관심 있게 이제 서해 구조물이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10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주시하는 게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최소한 1개는 철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하니 이것은 중국이 보여온 그동안의 외교 패턴에서 볼 때 굉장히 강한 배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의 성과가 있고요. 그런 방향성에 비추어서 서해 구조물 문제가 한중 간에 앞으로 협력의 장애물이 될 가능성은 적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짚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그동안 얼어붙어 있던 한중 기업 간의 교류에도 다시 시동이 걸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번에 그 한중 간에 MOU 체결이 많았습니다. 네. 14건의 MOU 체결이 있었고 또 한 건의 협력 문서 해가지고 15건의 협력 문서를 교환을 했는데 그 MOU가 대부분 경제 분야였던 것이죠. 그 경제 분야에서 다양한 이제 성과들이 있었는데 사실 정상회담 수준에 비추어서 아주 대규모적인 경제 협력 사안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 10년 가까이 한중 관계가 매우 냉각됐던 상황 속에서 협력적으로 막 이동한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더 많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산업별 어떤 또 분야별로 소통의 채널, 대화의 채널이 구축됐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이른바 한한령이라는 게 있는데 한한령에 대해서 중국과 이번에 실질적인
또 토론과 협의가 있었고 중국 쪽에서 뭐 한한령이라는 걸 존재를 인정하지는 않겠지만은 한국 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문화와 콘텐츠의 점진적인 교류, 단계적인 교류 확장이라는 표현으로서 충분히 내용적으로는 동의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한한령이 이제 단계적으로 풀려가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긍정적인 성과로 당연히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이런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측에서 상당히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라는 것이 군데군데서 보이더군요. 일본이 약탈해간 중국의 문화재인 석사자상을 돌려주기로 했고 또 지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시진핑 주석에게서 선물 받은 샤오미 폰으로 함께 셀카를 찍는 모습도 화제가 됐죠. 잠깐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보시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我还等着 iPad 会。是 iPad 会。现在见。 선전에서 뵙겠습니다. 방송. 随时有事我们可以联系。 미리수건 소재로 연락하시죠. 나 부탁이랑 이거 사진 하나 찍어드릴게요. 自拍一张照片。自拍照啊，来吧。 이렇게 서서 안 나와요? 자, 맥주 라이. 맥주만 밟지 마시고. 자, 만일 외교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뭐 여러 가지로 답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기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 샤오미 폰을 대통령이 당연히 일부러 중국에 가지고 갔을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상대의 마음을 여는 외교의 기술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아주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외교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네. 마음을 사서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양보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외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공공외교라고 하는 개념이 발달이 돼서 나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관철을 해서 설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일반적으로 많이 얻어서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서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 그것이 공공외교의 주요 내용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런 장면은 공공외교라고 하는 차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성과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 최근에 외신을 통해서 본 시진핑 주석의 표정은 언제나 엄중하고 무거운 그런 표정이었는데 지난번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한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활짝 웃었지만 이번에도 그 웃음을 참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사진에서 많이 보이고 있고 장면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두 정상 간의 신뢰, 소통, 또 이런 것들, 연대의식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면서 한중 간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장면이 셀카 장면이 100미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런 의견에 동의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놓고 이런저런 해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상회담도 이제 외교 행사의 여러 가지 일정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데 네. 외교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또 다른 제3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나라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상대방의 협조를 얻고자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도 그렇고 시진핑 주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최근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발언을 놓고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외교 충돌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내, 같은 지역 내에 있는 한국의 대통령에게 중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압박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은 협력을 요청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 알아서 판단하면 됩니다. 사실 그 발언,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부각이 됐지만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에게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력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또 중국이 압박으로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중국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또 우리나라 언론들도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중국 입장에서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요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화제가 되고 있는 발언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중국 관영 CCTV와 인터뷰를 했죠. 여기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 바로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국 쪽으로 너무 기우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의견도 내놓던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맥락이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 특히 중국 외교의 입장에서 중국 영토의 통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최고 지도부가 가장 불편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중국의 여러 가지 사정, 특히 타이완이라든가 신장 위구르라든가 티베트, 또 마카오, 홍콩 각기 사정은 다르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영토의 통합성이라는 차원에서 불안한 요소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타이완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강조를 하고 외교를 하는 상대방 국가에게 그런 부분을 계속 확인을 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요청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것은 과도한 중국 편향이 아닌 것이 나라마다 중국하고 수교를 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부분이 명시적으로 합의가 된 사안입니다. 대한민국은 1992년도에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분명하게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약속에 기반하에 일관성 있게 지금까지 동일한 입장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에 대해서 호응한 것이 중국으로 더 많이 이동했다라고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도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타이완 유사시에 이것이 일본의 존립 위기가 돼서 존립 위기가 된다라고 발언한 것, 그것 자체가 오히려 일본과 중국 간에 일본이 중국에게 했던 약속을 어기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외교적으로는 좀 실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를 하면서 또 때로는 경쟁할 수도 있고 때로는 협력할 수도 있지만 1972년에 일본이 중국과 약속했던 부분을 일관성 있게 지키는 것은 일본이 해야 될 입장이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궤도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뭐 중국에 더 기울었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표준적인 외교 언어를 구사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새해가 밝자마자 첫 만남의 상대로 마주한 한중.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두고 중국 현지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좀 전해 주시죠. 네. 중국 현지의 반응, 특히 이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아주 긍정적이죠. 아주 긍정적이고 이번이 한중 관계에서 전환점이 될 수 있고 관계가 전면적으로 복원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에서 보도를 하고 논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항일 운동을 같이 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좀 협력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좀 더 희망하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고 그런 식으로 자기 입장에 대해서 희망을 말하는 것은 우리도 동일한 처지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국은 최고 지도자의 입장에 대해서 언론 매체 또 사회단체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협조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언론 매체라든가 중국의 어떤 학계 발언 이런 모든 것들이 최고 지도자의 방향성에
호응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반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시진핑 주석의 표정은 샤오미 셀카 할 때 보여진 그 표정이 중국의 반응을 100%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중 관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히 당부한 내용이 있죠. 바로 양국의 협한과 협중 정서에 대한 건데요. 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양국의 국민들이 협한과 협중을 극복하고 서로에게 다가가는데 마중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마무리 반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을 바라보면서 가장 인상 깊게 받아들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협중, 협한. 사실 두 정상이 진지하게 토론하기에 매우 불편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편한 주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다들 소화를 했고 특히 이 협중, 협한 문제는 정말로 이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한중 관계를 개선하는데 굉장한 장애가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해결이 필요한 문제였고요. 또 다른 포인트는 이 협중이라든가 협한이라든가 협한의 경우는 약간 다른데 협중의 경우는 일부 그 어떤 반중 세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의도적으로 있지도 않은 사실, 근거도 없는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부풀려서 한중 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의해서 빚어진 결과가 또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민감한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시정하는 게 좋다, 맞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양국 간의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금방은 안 되겠지만 몇 달 뒤에는 가시적으로 보일 것 같고 그런 것들이 한중 관계 특히 경제 협력에 더 많은 경제 협력을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중국 무비자의 영향으로 지난 4일에 인천공항 하루 이용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왕선택 대우 교수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